14700K CPU를 사용했는데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가 50도를 넘기지 않는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새다리TV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장의 가장 인기가 많은 CPU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인텔 14700K 또는 14900K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인텔 CPU 14세대는 13세대 CPU의 공정 개선 없이 출시했습니다. 성능만 개선하다 보니 14세대 CPU는 발열과 CPU 전압만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인텔 14세대 CPU의 출시에 맞춰 나온 기가바이트 Z790 마스터 X입니다. Z790 오로스 마스터 X는 가격이 약 80만원대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라인업 중에 최상급 메인보드에 속합니다. 80만원의 가격에 합당할 만큼 좋은지 우리 같이 언박싱을 통해 알아보자고요. 검은색 배경의 기가바이트 전매 특허 독수리 로고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메인보드 박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 메인보드 박스는 처음 들어봅니다. 마치 헬스장에 있는 덤벨 같아요. 여러분, 박스 사진도 인터넷 가면 다 있지만 제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상단, 하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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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저도 기가바이트 코리아에서 대여만 받은 거라 영상으로나마 남겨놓고 싶네요. 제가 이런 최상급 메인보드 또 언제 만져보겠어요. 이제 상자를 열어서 메인보드와 구성품을 꺼내보자고요. 참고로 리뷰용 샘플이라 포장이 조금 엉성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정전기 방지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 본체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본체 상자를 꺼내니 무거워. 간단한 설명서, 오로스 스티커, 오로스 메탈 스티커. 이게 끝이 아닐 텐데요. 상자를 하나 더 꺼내니 밑에는 중요 구성품들이 있네요. 와이파이 7 안테나, 슬리빙 처리되어 있는 고급 SATA 케이블, G 커넥터,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비닐에서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워. 무거워.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 사이즈가 E-ATX 사이즈라서 구매하실 분은 사용하시는 케이스와 호환성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첫 느낌은 검은색 메인보드에 그레이 색상과 블루 색상을 적절히 조합하여 굉장히 젠틀한 느낌입니다. 역시 기가바이트 최상급 메인보드라서 디자인도 멋지고 보고만 있어도 컴덕의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먼저 CPU 소켓부터 살펴보죠. CPU 소켓 커버도 오로스 모양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LGA1705 소켓을 사용해서 인텔 12세대, 13세대, 14세대 CPU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라 메인보드 바이오스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줘도 14세대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부가 이야, 이건 커말못이 봐도 전원부가 튼실하다는 포스가 느껴질 거예요. 메인보드 전원부는 20+1+2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를 탑재했는데요. 개당 105A 스마트 파워 스테이지를 전원부의 총 출력값 2100A입니다. 최신 인텔 14세대 시리즈의 성능 안정화를 최고로 올리기 위해 좋은 품질의 초크와 모스펫을 채용했습니다. PWM 컨트롤러와 PCU 전원부 모스펫은 르네사스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14900K를 넣어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튼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메인보드답게 8레이어 PCB 기판을 채택했습니다. 나노 카본 코팅된 전원부 히트싱크에 고급형 메인보드 방열판에만 있다는 8mm 히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 발열 분산에 있어 큰 이점이 있습니다. CPU 보조전원은 8+8핀 총 16핀으로 CPU에 최상의 전력 공급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고급 메인보드는 역시 다르네요. CPU 보조전원 포트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 그래픽카드 슬롯, 메인보드 24핀 주전원 포트까지 전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4개, 메모리 최대 용량은 192GB까지 지원합니다. 한 슬롯당 48기가까지 지원하며 XMP 3.0을 지원합니다. 램 오버클럭은 8266MHz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공식 스펙상 나와 있는데 이것은 CPU mem컨, 램 수율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는 PCIe 슬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PU 슬롯 바로 아래쪽에 있는 1번 PCIe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는데요. PCIe 5.0 16배속이며 CPU 대역폭 직결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PCIe 이지 레치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를 탈거할 때 더 이상 나무젓가락으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PCIe 이지 레치 플러스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탈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분의 PCIe 슬롯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크기는 1번 PCIe 슬롯하고 같은 PCIe 16배속입니다. 하지만 2번 슬롯은 PCI Express 3.0 4배속이고 3번은 PCI Express 3.0 1배속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래픽카드 꽂는 곳이 아니고 랜카드, 사운드카드, 캡처보드 꽂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VMe M.2 SS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U 소켓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방열판이 있는데 여기가 PCIe 5.0 4배속을 지원하는 슬롯입니다.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는 드라이버와 나사 없이 M.2 SSD를 장착 및 탈거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M.2 SSD 히트싱크와 메인보드를 분리시켜주는 이지 레치 클릭으로 레버를 돌려 간편하게 방열판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열판 PCI Express 5.0 SSD를 지원하기 때문에 발열을 고려해 크기가 정말 엄청나네요. 호신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메인보드는 M.2 이지 레치 플러스가 적용되어 정밀 나사와 정밀 드라이브 없이 손으로 M.2 SSD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 젠5라고 되어 있죠. PCI Express 5.0 4배속 CPU 칩셋 직결로 내려오는 SSD라 운영체제는 여기에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PCIe 슬롯 사이에 굉장히 큰 방열판이 있네요. 여기 큰 방열판에도 보시면 또 M.2 이지 레치 클릭이 있네요. 여기 큰 방열판도 레버를 돌려 열어주니 하나, 둘, 셋, 넷 4개의 M.2 SSD 슬롯이 있습니다. 이 4개는 PCI Express 4.0 4배속 속도를 지원하고 여기 첫 번째 SSD는 CPU 직결이고 나머지 3개는 메인보드 칩셋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4개의 M.2 SSD 슬롯에도 M.2 이지 레치 플러스가 적용돼서 간편하게 M.2 SS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하드디스크나 2.5인치 SSD를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SATA 3 포트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SSD 커버 방열판에 이렇게 모두 써멀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SSD 아래쪽에 닿는 부분에도 전부 써멀 테이프가 붙도록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Gen2 x2 Type-C 헤더가 있어 PC 케이스 전면에 Type-C 3.2 Gen2 x2 포트를 지원하면 더욱 편의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동그란 전원 버튼이 있어요. 오픈벤치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는 버튼이 되겠네요. 그 옆에는 디버그 LED가 있는데 컴퓨터 부팅할 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알파벳과 숫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디오 칩셋은 DTS를 지원하는 리얼텍 ALC 1220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패드 밑에 칩셋이 있는 것 같은데 리뷰 샘플이라서 벗기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메인보드 후면 IO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IO 포트는 IO 쉴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켜주는 CMOS 클리어 버튼과 바이오스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Q플래시 버튼이 있습니다. 최신형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퀄컴 와이파이 7 안테나 커넥터가 있고요. USB 3.2 Gen1 포트 4개 파란 색깔로 있습니다. USB 3.2 Gen2 Type-A 포트 7개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CPU 내장 그래픽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포트 1개, USB 3.2 Gen2 x2 Type-C 포트 2개, USB 3.2 Gen1 Type-C 포트 1개, 10GBps 이더넷 유선 랜 포트, 오디오 단자, 광출력 커넥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HDMI 포트가 없는 것은 인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의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1도 사이를 유지했으며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에서 게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램 오버클럭입니다. 첫 번째로 할 강의는 램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입니다. 메인보드에서 램 오버클럭을 안정화를 끝내고 CPU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을 해주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제가 사용한 DDR5 메모리
메모리는 램 오버클럭 잘 되기로 소문난 5600MHz 하이닉스 A-Die 언락 램입니다. 참고로 제가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값들은 하이닉스 A-Die 언락 램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 마이크론 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램 오버클럭 방법을 따라 하셔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부팅할 때 키보드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주세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의 바이오스 이지모드 화면입니다. 여기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메인보드의 모델명과 바이오스 최신 버전 F5G, CPU, 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우리가 해줄 것은 램 오버클럭을 해주고 안정화를 해야 됩니다. 키보드 F2번 키를 누르시면 어드밴스드 모드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저는 하이닉스 A-Die 언락 DDR5 5600MHz 램을 사용했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리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DDR5 7600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눌러 메모리 부트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메모리 채널 타이밍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메모리 1차 타이밍 값을 넣어줄 건데요. 38, 46, 46, 84로 설정해 주시고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이 화면에서도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이 화면에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내려와 주세요. CPU, PCH 볼티지 컨트롤 파트에서 멈춰주시고 조금 내려오시면 인터널 VCC SA를 1.15V로 설정해주세요. 다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내려와 주세요. D램 볼티지 컨트롤 파트에서 멈춰주세요. VDDQ CPU 값을 1.25V로 설정하시고 VDD2 CPU 값을 1.25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DDR5 볼티지 컨트롤러에서 엔터를 눌러 진입하시고요. VDD A0 볼티지 값을 1.45로 설정하시고 VDDQ A0 볼티지 값을 1.25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윈도우로 진입해서 메모리 오버클럭 안정화 프로그램 TM5를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도중 실패하거나 에러가 뜨시면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리어에서 설정한 DDR5 7600을 7400, 7200, 7000으로 내려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이제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Yes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 윈도우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램 오버클럭을 했으면 안정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정화 프로그램 없이 바로 실사용하셨다가는 게임 중에 튕기거나 작업물이 저장이 되지 않고 컴퓨터가 멈추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후 안정화 프로그램에는 TM5, HCI 램 테스트, 프라임 95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라이트하고 빠르게 테스트 결과를 낼 수 있는 TM5 안타 777 버전을 이용했습니다. TM5 안타 777 3주기 테스트로 오류 없이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아이다 64 메모리 벤치마크를 이용해 램 오버클럭하면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이 DDR5 5600MHz 순정 상태의 램이고 오른쪽이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테스트 화면입니다. 제가 차트로 간편히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테지만 대충 지금 수치만 보셔도 차이가 꽤 나는 게 보이시죠? 차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리드, 라이트, 카피 세 가지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값이 평균 30% 이상 오른 게 보이시죠? 이번 차트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레이턴시, 즉 지연 속도입니다. 레이턴시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7600MHz로 램 오버클럭한 값이 21%나 감소했네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한 게임 프레임 변화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울트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20%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최상입니다. 오버워치2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1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0%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음입니다.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29%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5%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가장 높게입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0%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3% 증가했습니다. 이제 인텔 14700K CPU를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에서 순정 상태 시네벤치 R23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텔 14700K CPU가 워낙 발열이 심해 언더볼팅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내 온도 20도에서 21도로 유지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습니다. CPU 수랭 쿨러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진 발키리 GL360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CPU 온도가 90도를 넘길 거라 예상을 했는데 테스트 결과 CPU 최대 온도가 87도로 측정이 되네요. CPU 최대 전압도 299W로 측정이 되었네요. CPU 온도와 전압값만 봐서는 순정으로 쓸 수 있고 시네벤치 R23 점수도 이 정도면 순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의 대장급 Z790 메인보드라 전원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하지만 언더볼팅이라는 기능으로 좀 더 낮은 발열과 낮은 전력 그리고 이로 인해 시네벤치 R23 점수 상승을 마다한다는 것은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언더볼팅 설정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TM5 프로그램을 이용해 램 오버클럭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바이오스로 진입해서 이제는 CPU 전력 제한 해제와 CPU 언더볼팅을 해줄 겁니다. 현재 화면은 어드밴스드 모드의 트위커 메뉴입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어드밴스드 CPU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에너지 이피션트 터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테크놀리지 3.0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네이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인핸스드 TVB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바로 아래에 볼티지 리덕션 이니시에이터드 TVB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AVX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유저 디파인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AVX에 관한 메뉴가 4개 정도 생기는데요. 여기서 AVX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Enabled로 바꿔주세요. 바로 아래에 있는 AVX 오프셋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0으로 바꿔주세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 터보 파워 리밋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Enabled로 바꿔주세요. 패키지 파워 리미티드 1 TDP 와트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4095 최대값으로 한 번에 이동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패키지 파워 리밋 2W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한 번만 누르고 최대값인 4095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제 키보드 ESC키를 눌러 트위커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시고 어드밴스드 볼티지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시고 CPU VRM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여기 두 번째에 CPU V코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터보로 바꿔주세요. 다시 키보드 ESC키를 누르시고 이 화면에서 또 한번 ESC키를 누르시면 다시 트위커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위로 누르시고 CPU V코어에서 가만히 있어주세요. 여기서 자신의 CPU 수율에 맞는 전압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낮은 전압값을 넣어서 성공한다면 CPU 발열도 적게 날 거고 CPU 전력도 작게 먹습니다. 수율이 좋은 CPU일수록 낮은 전압값이 들어가서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과하는데요. 이 수율이라는 게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CPU 구입하시고 메인보드에 장착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최저 1.20V에서 최대 1.35V까지 전압값을 잡고 윈도우에 들어와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 통과를 하느냐 마냐로 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1.02V에서 1.23V까지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오류가 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1.24V에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1.24V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저장하시고 윈도우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제 인텔 14700K CPU에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언더볼팅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네벤치 R23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습니다. 역시나 테스트 환경 조건은 순정 상태일 때와 같은 실내 온도 20도에서 21도를 유지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CPU 최대 온도는 순정 상태 87도에서 언더볼팅 적용 77도까지 10도가 하락했습니다. CPU 최대 전압은 순정 상태 299W에서 언더볼팅 적용으로 인해 278W로 21W가 하락했습니다.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의 전원부 성능이 좋고 전원부의 방열판이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밖에 안 되는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 메인보드의 전원부가 얼마나 좋길래 14700K 순정 상태로 쓸 수 있는 값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부하를 주면서 메인보드 전원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 14700K는 전력 소모량이 베스트 5 안에 드는 CPU입니다. 그만큼 발열도 높죠. 실내 온도 20도에서 21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전원부 온도 제일 높게 잡은 부분이 49도입니다. 14700K CPU를 사용했는데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가 50도를 넘기지 않는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지극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던 컴덕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가바이트 코리아를 통해 하이엔드급 메인보드를 제대로 사용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는 잘 굴러가면 된다는 것이 저희 가치관인데 완전히 엎어버린 체험이었습니다.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마스터 X의 디자인, 마감 재질, 전원부, 확장성 정말 어디 하나 디스할 곳이 없는 메인보드였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8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라는 건데요. 기가바이트 Z790 오로스 익스트림 X 메인보드는 150만원이나 하니 마스터 X도 너무 완벽한데 2배 더 비싼 메인보드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까 궁금하네요. 오늘 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도 지갑 사정이 빵빵해지면 인텔 다음 세대의 기가바이트 오로스 마스터 보드를 꼭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써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